네.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약한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후보자의 재산 신고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1998년에 그 배우자에게 그 장모,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머니께서 7천만 원을 차명으로 보유시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아마 장모님께서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그 재산 신고를 할 당시에 그 계좌가 발견이 돼서 저한테 물었더니 이제 장모님이 그 계좌를 여러 사람이 그 한도 예금 보장 한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따님들 이름을 조금 차용해서 했다고 그때 들었고 그런 내용으로 재산 신고도 당시에 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어떤 증여세나 상속세를 조금 더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통상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999년 재산 신고하시고 2000년도에 그 장모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그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그 금액의 나머지 금액 2천만 원과 그 전에 명의 위탁자 또 장모께서 1,5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결국은 3,500만 원이 합쳐지면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 건데 그거를 분리해서 결국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예, 저는 왜냐하면은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처가에서 그렇게 뭐 많이 보태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그 중간에 갑자기 큰 돈을 주실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재산 신고하면서 저도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발견이 돼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제가 그걸 나무라니까 이제 그걸 확인 과정에서 그걸 밝혀져서 당시에 그 내용으로 상세하게 신고를 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3년도에 그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시더군요. 그 내용에 보면은 명의신탁을 해놨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냈던 민사소송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네. 그때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고 명의신탁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말을 하시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정착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 후보자의 법적인 판단과 관련해서 사실상 금융실명제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결국은 법의 미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일반 국민들의 법 정서상은 조금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자녀분들의 명의로 예금들이 쭉 그 분리가 됐어요. 분할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995년에 7살짜리 아이와 5살짜리 아이와 2살짜리 아이에게 각각 뭐 많게는 수천만 원의 예금들이 분할해서 소유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그게 뭐 재테크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대법관 후보로서 이 나라의 사법부를 책임지는 그런 분으로서는 이 부분이 조금은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좀 문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돈을 벌었을 리 없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후에도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서면으로 질문을 했던 다른 의원님이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만 그 답변 내용을 보면은 현재의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성별, 출신 지역, 학교 또는 직역 등을 고려할 경우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사법부라는 제도 속에서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재판관들마다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회나 개별 사건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번 김용판 무죄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의 재판부들이 스스로가 판단하시는 어떤 경험칙이라는 것이 정말 일반인의 상식에서 어디까지 벗어나 있는 것이 수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걸 얘기하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중계 중이라서 시간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김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